지난 4일 부산 진구에서 개최된 부산 대개조 정책 투어 현장. 시민들과 대화의 시간이 시작되자 부산 시민공원 주변 주민들의 하소연이 터져 나옵니다. 오거돈 시장 취임 이후 추진된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의 층수 제한으로 사업이 발목을 잡혔다며 최초 계획대로 허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축도 못해, 제축도 못해, 딱 묵혀버리고는 이러고 십몇 년을 흐르니까 조합 운영비 직원들. 이런 하소연에 대해 오 시장은 주민들의 입장은 잘 이해하겠다라고 밝혔지만 공공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시민공원 주변 촉진지구 건물 높이 제한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배영 유영전 의원이 몇 번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봅시다. 오 시장의 발언이 끝나자 시민들의 거친 항의가 쏟아져 나오면서 정체 투어 현장은 술렁이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시의원과 건축, 환경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방금 보신 리포트를 취재한 김한식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네, 당시 정책 투어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이날 정책 투어에 오거돈 부산시장과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이 동반 참여하면서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네. 더욱이 오 시장이 부산 진구를 원도심으로 지정하고 침체된 도심에 활력소를 불어넣겠다는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시민들과의 대화가 이어지면서 현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부산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관련한 질문이 나오면서 고성이 나왔는데요. 네. 참여한 일부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상황도 나왔습니다. 예, 이 논란이 됐던 재정비 촉진지구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주민들이 왜 그렇게 항의를 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재정비 촉진지구란 개발 규모는 작지만 낙후된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해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고시된 지구를 말합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노후 불량주택 건물이 밀집되고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곳, 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는 지난 2006년 미 하야레 부대 폐쇄를 기점으로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후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2005년 시민공원 주변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했고 이후 몇 차례 변경을 거쳐 지난 2016년 9월 최종 지정 고시됐습니다. 네,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몇 차례 변경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최종 결정된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는 모두 5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4개 지구입니다. 부산시가 2016년 당시 지정한 재정비 촉진지구에 따르면 촉진 1구역은 건물 높이 65층, 용적률 800여 %, 2-1구역은 65층에 용적률 830%, 3구역의 경우 60층에 용적률 300%, 4구역은 46층에 용적률 300%였습니다. 당시 부산시는 초고층 건물로 짓는 대신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 통간층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걸 넓게 해서 조망권을 살리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네, 사회 공간을 만들어서 시야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왜 갑자기 층수를 제한하려는 겁니까? 네, 이 문제는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오던 부산시장은 부산시민공원이 사유화될 우려가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12월 부산시는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시민공원 주변 경관 확보를 위한 새로운 안을 만들어 가안이지만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네. 가안에는 변경 아닌 1안과 촉진계획 미변경 아닌 2안이 있습니다. 구역별 가안을 살펴보면 먼저 촉진 1구역 1안은 건축 한계선을 축소하고 중앙도로 폐지, 남측 한계동을 삭제해 공개 공간과
지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삭제란 한계동을 짓지 말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하지만 촉진 계획이 반영된 이안을 살펴보면 종전 최고층 수인 65층은 유지하되 용적률은 810%에서 729%로 축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 구역 1안은 사업 부지를 기존 학교와 바꾸면 65층 유지, 용적률 또한 유지 또는 850%까지 확대 가능하지만 2안의 경우 건물 층수를 45층까지 낮추고 용적률 또한 729%까지 축소해야 합니다. 촉진 3구역의 경우 1안은 아예 없고 2안만 있는데요. 60층에서 35층으로 낮추고 용적률 또한 270%까지 낮아집니다. 네. 촉진 4구역은 부지 일부를 시민공원 부지와 교체하고 이 부지에 부산시 사회주택을 건립하면 종전 최고 용적률 300%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 안은 35층까지 층수가 낮아지고 종전 최고 용적률 또한 270%까지 축소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1안과 2안을 살펴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당초 경관조망권 확보 차원의 재검토라고 알고 있는데 구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안이 적용된다면 지난 2016년도에 계획했던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안의 경우 사회주택 건립, 사업부지 교체, 인근 송상형 광장과 시민공원 연결 동선 확보 등 조망권 확보하는 동떨어진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조합 측에서 1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안이 적용될 확률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네. 심지어 4구역의 경우 전체 조합원이 810여 명이 조금 넘는데요. 2안이 적용되면 전체 조합원에게 분양하기에도 부족한 물량입니다. 네, 조합 측에서는 어떤 한 가지도 좀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이 가안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가안인데요. 말 그대로 가안입니다. 오는 12일 부산 시민자문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최종안이 나오고 그 안을 부산시에 전달하면 부산시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현재 조합 측은 사업을 연장하거나 법정 소송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건 해당 사업을 부산시가 주도했고 당시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8년부터 2년 10개월여 동안 소송이 벌어졌고 법원이 부산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사이 사업은 장기화됐고 어느 한 회사가 아닌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추진된 만큼 조합원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에 조망권 확보를 한다며 사업기간이 또 늘어나면서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네, 앞서 말했듯이 주민들은 사업성이 없을 경우 사업을 연기하거나 아예 중단하는 방안까지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잘 진행되던 사업에 좀 제동이 걸리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공공성 확보와 개인 재산권 문제, 어느 둘 다 하나 소홀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좀 잘 해결이 되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식 기자 수고했습니다.